호러킹의 무서운 이야기. 미연은 새로 이사 온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다. 아파트 단지가 작아서 나홀로 아파트였지만 이웃들은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조용히 살기에도 적당했다. 가끔 조금 이상한 사람을 보긴 했지만 말이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아파트에 얽힌 소문도 많았다. 특히 옆집의 미연과 비슷한 시기에 이사 온 남자 집에는 밤마다 엄마를 찾는 아이가 찾아온다는 괴담이 떠돌고 있었다. 그날은 할로윈이었다. 미연은 오늘 밤 친구들과 할로윈 파티를 즐길 생각에 들떠 있었다. 출근길에 친근한 인상의 중년 남자가 미연에게 인사를 건넸다. 대머리에 둥근 얼굴을 한 그는 자신을 이 아파트에 오래 산 터주대감이라고 소개했다. 이사 온 첫날부터 그는 반갑게 인사하며 아파트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친절하게 알려주곤 했다. 미연은 그의 덕분에 이 낯선 공간에 금세 적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그 아저씨가 인사를 건네며 말을 꺼냈다. 오늘은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할로윈이라서 말이야. 왜냐는 미연의 질문에 아저씨는 오늘만큼은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난다며 다들 계단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엘리베이터도 날짜를 가리나요? 미연이 웃으며 물었지만 아저씨의 말대로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아저씨의 말처럼 출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계단을 이용했다. 덕분에 14층에서 내려오느라 시간이 꽤 걸렸다. 그날 저녁 미연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즐거운 식사를 하고 맥주를 한잔했다. 친구들이 새로운 집에 적응은 잘하고 있는지 묻자 미연은 친절한 이웃들 덕분에 만족스럽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아파트 할로윈 살인 사건으로 유명한 곳이잖아. 몇 년 전 할로윈의 엘리베이터에서 여자가 칼에 찔려 죽었는데 아직도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더라.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미연은 소름이 돋았다. 무거운 공포감이 밀려왔지만 그래도 파티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아 그 이야기를 흘려들으려 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다가오자 미연은 친구들과 작별하고 집으로 향했다. 한적한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자기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발걸음을 빨리 하자 뒤에서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도 빨라졌다. 미연이 흙끝 뒤를 돌아보자 버스에서 내릴 때부터 자신을 따라오던 남자가 보였다. 미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파트가 보이자 그녀는 재빨리 달려 현관문으로 들어갔다. 다급하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괜찮아요? 엘리베이터 안에는 이웃집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미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제야 숨을 고른 미연은 안도하며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는 삐걱거리며 서서히 움직였고 갑자기 덜컹거리며 멈췄다. 아저씨는 미연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꼭 이럴 때만 고장이 난다니까.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엘리베이터 불빛 아래 아저씨는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다. 아침에 해준 이야기 기억나? 몇 년 전 이 엘리베이터에서 죽은 여자 얘기 들었지?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는데 아침까지 누구도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다더군. 그 이후로 할로윈만 되면 엘리베이터가 멈춰. 근데 말이야, 사람들이 오늘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미연은 아저씨의 이야기가 으스스하게 들렸다. 왜 아저씨는 엘리베이터를 탄 것일까? 이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면 죽은 여자의 유령이 보인다더군. 마치 자기를 죽인 놈을 찾는 것처럼 말이야. 미연은 숨을 삼켰다.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아저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갔다. 아저씨는 이내 핏발선 눈으로 미연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년이 죽을 때 내 손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다들 내 말을 무시해. 너도 내 말을 무시하지 않았어? 아침에 계단을 이용하라고 말했잖아. 아저씨의 눈빛은 어느새 살기를 띠며 손에는 반짝이는 칼이 들려 있었다. 난 이날만 되면 그년이 보고 싶어. 그래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년의 유령이라도 나오길 기다렸는데 네가 나만의 시간을 방해해버렸어. 미연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이 다시 어두워졌다. 전기가 나간 것일까? 그리고 붉은 비상등이 켜졌다. 갑자기 희미한 불빛 아래서 엘리베이터 거울에서 하얗고 창백한 손이 스르륵 나왔다. 대머리 남자는 아는지 모르는지 싱글거리며 미연에게 다가왔다. 미연의 얼굴은 사색으로 변했다. 남자의 뱀 같은 눈보다 그 뒤로 보이는 머리를 푼 여자의 모습이 미연을 더욱 공포에 떨게 했다. 남자는 미연이 자신을 두려워해서 그런다는 생각에 더욱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악마의 미소처럼 보였다. 대머리 남자의 칼이 미연의 심장을 노리는 순간 거울에서 나온 여자는 아저씨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남자는 캑캑거리며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산발한 거울 속의 여자는 남자의 목을 뽑아들듯이 손을 들여 올렸고 남자는 공중에서 발을 허우적대기 시작했다. 미연은 공포에 질려 살려달라는 비명을 지르며 엘리베이터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미연은 문이 열리자마자 밖으로 몸을 던졌다. 엘리베이터는 덜컹거리며 곧바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지막 창 너머로 미연과 산발한 여자는 눈이 마주쳤다. 긴 머리를 산발한 여자는 인사하듯 고개를 끄덕거렸고 보라색으로 부푼 남자의 눈은 거의 튀어나올 지경이었다. 엘리베이터 층수는 빠르게 바뀌더니 어느새 1층을 지나 지하실까지 곤두박질 쳤다. 그리고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미연은 정신을 잃었다. 다음 날 주민들은 엘리베이터 사고가 난 현장을 둘러보며 그나마 사람이 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미연이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을 신고했지만 떨어진 엘리베이터에서는 누구의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 누구도 그 아저씨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지만 미연은 여전히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은 더 이상 없었지만 대신 자정이 넘으면 주차장에 칼을 든 남자가 서성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미연은 그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